자, 이렇게 에이전트를 만들고 이 에이전트를 돌리면 이제 가격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브라우저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솔비치 남해로 접근했습니다. 지금 동작하고 있죠. 각 플랫폼별 숙소 가격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종합해서 가격을 비교해주고 더 나은 선택을 추천해줘라. 모두 다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에이전트를 플랫폼에 맞춰서 만들어 줬거든요. 에어탑 원격 브라우징 도구를 사용해서 이 숙소 가격 비교 멀티 에이전트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결과가 굉장히 신기하네요. 안녕하세요, 단테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정보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얻게 되죠. 이 브라우징을 자동화한다면 얼마나 생산성이 올라갈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전에 제가 데이터 크롤링을 한번 다뤘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이트들이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스크랩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적 페이지들 때문인데요. 대부분 HTML 페이지에 자바스크립트 로직이 다이나믹하게 화면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NAN에서 쉽사리 수집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동적 스크래핑 툴을 써야 하는데 이것을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짜야 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에어탑이라는 웹브라우징 자동화 도구를 소개합니다. 코딩을 단 1도 하지 않고 원격 웹브라우저를 자연어, 즉 텍스트로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션을 자동화할 수 있는데요. 텍스트 입력, 클릭, 스크롤, 스크랩, 다운로드 등의 이런 모든 액션들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저는 국내에 유명한 여행 플랫폼 사이트인 여기어때와 야놀자 두 곳에 대해서 웹브라우저 기반 가격 비교 에이전트를 에어탑 기반으로 구축을 해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자동화 웹브라우징의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 봤고요. 지금부터 제가 만든 NAN 가격 비교 에이전트를 완전 공개합니다. 네, 에어탑에 접속해 보시면 Sign up for free를 누르시고 무료로 가입을 하실 수 있어요. 가격 정책은 이렇습니다. 한 달에 스타터 플랜 같은 경우는 29불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 물론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제공을 하니까 스타터 프리로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또한 이 에어탑에서는 NAN을 이용을 해서 에어탑의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 노드들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NAN에서 에어탑을 쓰시는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NAN과 에어탑의 연결이 통합이 굉장히 원활했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은 설명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파악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트라이얼 오토메이션 들어가면은 예제 템플릿도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를 무료로 받아서 한번 이용을 해보실 수 있어요. AI 에이전트 노드에 이 에어탑 툴들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연습할 때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어탑의 포털 사이트로 들어왔습니다. 이 탑 내비게이션 바의 갤러리, API 플레이그라운드, 그다음 코드 에디터 이 세 가지가 이 스튜디오 안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갤러리로 들어가 보시면 에어탑을 이용한 예시들이 이렇게 템플릿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벤트 발표자 추출을 자동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사용자 목록을 추출을 하고 경영진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도 보이네요. X.com의 게시물들을 답글을 자동으로 추출한다든지 페이스북에 참여를 자동화한다든지 구글 지도에서 레스토랑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많은 예시들이 있죠. 이렇게 갤러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PI 플레이그라운드로 들어가 보시면 덩그러니 URL 입력 창이 보이고요. 이제 어드밴스드 세팅이라는 옵션들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로 접속할 주소를 입력하는데요. 이 API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코드 방식이나 NAN 같이 노코드 방식으로 브라우저를 자동화를 할 때 먼저 테스트를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면입니다. 구글.com으로 접속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웹브라우저 주소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세팅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프로필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프로필에 해당하는 어떤 인증이나 세션 정보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웹브라우징을 시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use proxy를 사용하게 되면은 마치 VPN처럼 우회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정 국가를 선택을 해서 그 국가의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웹 주소로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코리아 검색해서
이렇게 하면은 한국 네트워크로 주소를 접속할 수 있게 되어서 어떤 환경에 맞출 수가 있게 되고요. 옵토 서브 캡처는 캡처가 있는 그런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접근이 좀 제한이 되죠. 그런 캡처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옵션입니다. 매우 좋죠. 웹브라우저를 AI로 자동화를 할 텐데 그 AI의 어떤 액션마다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인터벌까지 기다릴 건지에 대한 타임아웃 스레숄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이라고 되어 있으면 10분이 지나게 되면 그 인터벌이 10분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이 브라우저 세션을 종료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할 수 있는데 한번 눌러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속이 되었죠? 구글 홈페이지로 접속이 됐습니다. 각 액션을 여러 가지 액션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페이지 쿼리는 이 페이지의 어떤 정보들을 AI로 파싱을 해줍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경우는 이제 파싱을 하는데 페이지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이제 파싱 기능이고요. 스크레이브는 전체 웹페이지를 굉장히 빠르고 간편하게 추출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파싱을 하지는 않고요. 텍스트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오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폼 필링 같은 경우는 로그인 한다 그러면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이런 폼 양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폼 양식에 맞게 자동으로 작성을 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클릭은 클릭 액션이고요. 그 다음에 타입 페이지는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고 호버 페이지는 마우스를 올리는 동작, 스크롤 페이지는 스크롤을 해주는 동작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주소를 image.google.com으로 해서 이미지 검색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접속을 해볼게요. 자, 접속이 됐습니다. 이미지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텍스트를 좀 입력을 해야겠죠? NAN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멘트 디스크립션에는 입력해야 될 곳이 어딘지를 프롬프팅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search input field라고 입력을 하고 체크를 해주면 입력하고 바로 엔터를 치겠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면 하얀색 오버레이가 펼쳐지면서 AI in progress가 표시가 되죠. 네, 입력하고요. 바로 엔터 키를 입력을 했네요. 손대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지금 이 동작을 했어요. 그 다음번에는 클릭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미디엄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하도록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미디엄 이미지라고 해보겠습니다. 미디엄 이미지. 네, 마우스 커서가 갔고요. 네, 클릭을 했습니다. 요번엔 스크롤을 한번 해볼까요? 스크롤 페이지 인터랙션을 선택하고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기다가 엘리멘트 디스크립션으로 해서 어디까지 스크롤을 할지 그냥 텍스트로 작성을 할 수도 있고요. X, Y 좌표를 정확하게 지정하거나 그 비율 값을 지정을 해서 어디까지 이동하라고 숫자로 지정해주는 방식이 있어요. 이 밑에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직접적으로 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Y축으로 해서 한 50% 정도를 이동하라고 한번 명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크롤 바로 들어갔죠?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계속 스크롤을 합니다. 동작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이 신기한 것 같아요. NAN에서 컨트롤할 수 있으면 되겠죠? 세션을 닫겠습니다. 터미네이트 세션을 누르면 세션이 종료가 됩니다. 사이드바를 보시면 브라우저 세션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 브라우저 세션을 누르시면 여기는 실행되어 있는 브라우저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터미네이트 버튼을 눌러서 종료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방금 이제 코드 에디터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API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동작했던 그 동작을 전부 다 코드로 변환을 해줘요. 코드 방식으로 이 에어탑을 이용할 수도 있게 도와주는 툴입니다. NAN에서 노코드로 동작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지는 않겠지만 코드로 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파일스를 선택을 하면요. 저는 이미 지금 하나의 프로필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Create New Profile을 누르셔서 바로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프로필을 이름을 지정하시고요. Create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생성이 됩니다. 이 웹브라우저를 접속했을 때 로그인도 하고 로그아웃도 하고 각종 동작들을 하게 돼요. 근데 제 브라우저를 접속했는데 구글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프로필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필을 등록을 해놓으면 이 프로필로 접속
접속해서 로그인 했던 그 세션 정보들, 일단 쿠키 정보들이 고스란히 저장이 돼서 다음번에 접속했을 때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에요. 매우 훌륭한 기능이죠. 여기에 커넥트를 누르시고요. NAN 홈페이지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네, 접속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로그아웃이 되어 있죠? 네,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선 직접적으로 새로운 탭이 열리는 걸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 로그인 화면으로 주소를 쳐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세션을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접속을 할게요. 이 사이트로 접속을 해야 되겠죠? 바로 접속이 되는지 볼게요. 네, 아무 입력 없이 바로 접속이 된 걸 보면 이 쿠키 정보가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증 정보가 재접속할 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를 NAN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API 키가 필요합니다. API 키를 메뉴에서 선택하고요. 우상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서 API 키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세요. 하나 생성해 두시면 NAN에서 크레덴셜을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NAN으로 한번 가보죠. 워크플로우 만들어 주시고 우측에 노드를 검색하는데요. 에어탑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에어탑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기본 노드를 선택을 하시면 각종 액션들이 구현이 되어 있어요. 파일 액션들도 있고요. 인터랙션 보면 클릭 동작, 그 다음에 필폼, 아까 우리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확인했었던 기능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요. create session, 이 원격 서버를 실행을 시키고 원격 서버를 종료시키는 기능이고, 여긴 create 윈도우, 브라우저를 작동시킨과 동시에 특정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고요. 이 로더 페이지를 사용하면은 특정 주소로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텍 스크린샷은 당연히 그 스크린샷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윈도우를 닫을 때는 클로즈 윈도우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기능들을 이제 하나씩 다 사용할 수 있는데, 먼저 이렇게 서버를 동작시킬 수 있는 크리에이터 세션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크레덴셜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크레덴셜 하나 만들어 두었어요. 여기 크레이터 뉴 크레덴셜을 누르셔서 아까 저희 API 키를 여기에 작성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크레덴셜이 등록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프로필을 아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프로필을 여기다가 이름을 적어주시면 그 인증 정보를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걸 해두셨으면 세이브 프로필은 설정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들 타임아웃도 디폴트로 두고, 그 다음에 프록시를 혹시 설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면 프록시를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의 개인 사설 프록시가 있으면 설정해서 넣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기본 제공되어 있는 국가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바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IP 주소를 고정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누르고 나서 여기 있는 브라우저 세션으로 들어가 보시면 실행되고 있는 서버를 보실 수가 있어요. 원격 서버가 이렇게 세션 ID 값을 리턴해주면서 실행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브라우저에서 이걸 새로 고침해서 보면 이렇게 러닝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동작을 또 노드를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크리에이터 윈도우를 선택하세요. 자동으로 앞전 노드에서 설정된 이 세션 ID 값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건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et a Live View를 선택을 하면은 실제 브라우저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Get a Live View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 거기에 주소창까지 보고 싶다. 그럼 내비게이션 바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브라우저의 어떤 크기를 여기서 결정해 주실 수가 있고, 기본값으로 두시면 되고, 자, 여기에 NAN 클라우드 이렇게 해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접속이 됐는데 보면 특이한 점은 여기 라이브 뷰 URL이 보여요. 자, 요 부분을 이렇게 복사하셔서 새로운 탭에서 실행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접속이 되면서 이게 실제 그 원격 브라우저의 화면이에요. 여기에서 이 사인인으로 요 클릭만 하면은 들어갈 수 있겠죠. 이 클릭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 동작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에어탑을 찾아서 액션으로 클릭한 엘리멘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세션 아이디와 윈도우 아이디까지 같이 설정이 되는 거고, 여기서 로그인 버튼이라고 이 엘리멘트를 설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클릭을 할 겁니다. 자, 클릭 액션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뷰를 한번 볼까요? AI in progress가 뜨고 오버레이가 생겼죠? 자, 마우스 커서가 등장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커서가 등장했습니다. 클릭을 했습니다. 예, 클릭을 하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NAN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세션을 한번 종료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에어탑 누르시고 여기 세션 액션에서 터미네이션 섹션 그대로 실행을 하시면 여기는 라이브 뷰가 브라우저가 종료되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에어탑과 NAN 통합을 통해서 원격 웹브라우저를 이 프로그래밍 하는 방식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실습으로 해볼 프로젝트는 숙소 가격 비교 멀티 에이전트 플로우예요. 사용자가 숙소 가격에 대해서 비교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에이전트가 다른 두 개의 에이전트를 호출하는 거예요. 이 각각의 에이전트는 여기어때 객실 정보조 에이전트와 야놀제 객실 정보 에이전트입니다. 두 에이전트를 동시에 A2A로 연결을 하고요. 이 에어탑 MCP가 이 에이전트들의 도구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원격 브라우징을 할 수 있는 각종 기능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 흐름대로 한번 숙소 가격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만들기 전에 먼저 여기어때 사이트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솔비치 남해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최근에 오픈했다고 해서 한번 예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나머지 옵션은 그대로 두고 검색을 눌러서 결과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URL 주소창에 키워드, 체크인, 체크아웃, 퍼스널 이렇게 쿼리 스트링으로 조건값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조건값을 수정만 해도 바로 검색 결과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인원을 한번 4명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4명으로 바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날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7월을 8월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조건값이 바뀌면서 결과 페이지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상세 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상세 페이지는 어메니티에 대한 정보들, 그 다음에 객실 정보. 예, 지금 현재 날짜는 객실이 마감이 됐다고 해서 객실이 있는 날짜를 한번 볼게요. 네, 8월 중으로 한번 보면 되지 않을까요? 자, 객실이 여전히 매진이 되었죠. 이렇게 객실이 부족하면 매진이 되어 있고 객실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객실 정보에 대한 목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URL을 보면 여기에 객실 코드가 나옵니다. ID 값이고요. 이 코드 값만 바뀌면 다른 호텔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체크인, 체크아웃, 그 다음에 인원에 대한 정보를 옵션으로 넣어주면 여기 있는 내용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초기에 이 검색 페이지에 나왔던 이 목록을 전부 스크랩을 해서 이 링크를 얻어옵니다. 이 링크를 얻어오면 이 호텔의 아이디를 알 수가 있죠. 그 아이디를 가지고 와서 이 화면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옵션만 바꿔서 해당 날짜의 숙소 정보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클릭을 통해서 접근을 해도 되는데요. 예,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새로운 탭이 열리면서 이 브라우저를 원격 제어할 때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주소값만 바꿔서 접근할 수 있도록 플로우를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실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야놀자를 들어가 볼까요? 야놀자도 비슷합니다. 방법은 이렇게 솔비치 남해를 검색을 해서요. 검색 결과 페이지의 이 UI는 좀 다르지만 호텔의 정보들을 목록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호텔의 정보를 또 들어가면 날짜 정보들을 이렇게 조금만 바꿔봐도 여기에 쿼리 스트링의 조건값들을 바꿔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에어탑 MCP 서버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어탑 MCP 서버는 이렇게 MCP 서버 트리거 노드를 추가를 해주시고 나서 자, 에어탑을 검색해 보시면 에어탑의
각종 액션들이 있죠. 이 액션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도구로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할 때 필요한 것만 딱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죠. 세션과 관련된 도구들, 여기에는 윈도우를 컨트롤하는 도구들, 윈도우를 만들고 뭐 닫고 페이지를 열고 스크린샷을 찍는 그런 도구들을 준비를 해주고요. 또 인터랙션이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를 합니다. 클릭, 호버, 스크롤도 두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타이핑, 익스트랙션은 일반 추출하는 방식이 있고요. 페이지가 나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한 추출을 하는 도구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간편하게 스크랩을 도와줍니다. 파싱을 하지는 않고 마크다운으로 좀 간편하게 스크레이핑을 해주는 그런 도구이고요. 그 다음에 파일 액션은 5가지를 준비를 해서 이 MCP 서버에만 접속을 해도 이 도구들을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도구들을 어디서 사용하느냐? 여기 에이전트에서 이 에이전트가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저는 이제 챗 모델은 GPT-4.5를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메모리는 심플 메모리를 사용하되 조금 컨텍스트 윈도우 길이를 좀 더 늘려줬습니다. 다음에 싱크 도구를 추가해서 절차대로 그 다음 행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좀 강화를 했습니다. 아까 앞서 만든 에어탑 MCP를 여기는 클라이언트 노드를 이용을 해서 이 에이전트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모든 도구를 다 사용할 필요 없이 이 웹페이지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들만 제가 선택을 했어요. 셀렉티드로 두시고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스크레이프 도구, 쿼리 페이지 도구, 브라우저를 시작하는 도구, 브라우저를 종료하는 도구,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도구 이 5가지만 이용을 해서 가격을 분석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이 여기어때 에이전트의 이 프롬프트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프롬프트의 목표를 설정을 해주고요. 공통적인 지침들을 또 따로 모아서 이 에이전트가 어떤 순서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이 여기어때 홈페이지의 구조, 아까 저희가 함께 분석을 했잖아요. 그 분석했었던 모든 정보들을 이 세부 지침에 좀 남겨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웹페이지를 분석하고 그 다음 웹페이지를 또 로드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 에이전트가.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는데 이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법은 요령이 있습니다. 에어탑을 이용을 해서 이 프롬프트를 강화할 수가 있는데요. 그 요령은 제가 가이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또 여기어때 객실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입니다. 그리고 쿼리 페이지 기능이 있잖아요. 이 쿼리 페이지에는 프롬프트를 넣어서 원하는 결과물을 도출하는 도구인데 예제를 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좀 더 제가 원하는 정보를 놓치지 않고 가져올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사용해야 될 도구들을 좀 나열을 해주고요. 이 도구들에 대한 이해를 이 에이전트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사용자의 프롬프트를 붙여서 이전 노드에서 가져온 프롬프트를 붙여서 제가 원하는 숙소와 인원 그리고 체크인, 체크아웃 날짜들을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추론 모델과 메모리, 도구들을 정리하고 에이전트의 프롬프트를 정리를 했다면 서브 워크플로우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2가지로 테스트 목적으로 챗 메시지 트리거랑 executed by another workflow 트리거 2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채팅을 열어서요. 솔비치 남해에 2025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간 2명이 묵을 수 있는 객실 가격 정보를 조회해달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전트가 동작하죠. 중간에 한 번씩 그 절차에 대한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LLM에 집어넣고요. 여기에 있는 MCP 도구에서 브라우저를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보니까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시작과 동시에 이 라이브 뷰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이브 뷰의 주소를 여기 아웃풋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주소를 이제 복사해다가 새로운 탭에서 열어주면 브라우저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솔비치 남해로 접근했습니다. 지금 동작하고 있죠. 숙소 아이디를 수집해서 체크인, 체크아웃 날짜랑 인원을 URL을 포맷해서 객실 정보를 확인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객실이 지금
모두 예약이 완료돼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전달을 해줬습니다. 이 날짜에 아직 객실이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솔드아웃이 된 것 같아요. 이 객실의 기본 정보만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날짜를 찾아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웹브라우저를 시작을 하고요. 쿼리 페이지를 사용을 하고 있죠. 이 웹페이지의 구조를 확인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페이지를 새로 로드합니다. 상세 페이지를 로드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2번 조회했는데요. 숙소가 2개 정도가 나와서 둘 다 확인을 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상세 페이지로 가서 쿼리 페이지를 통해서 이 웹페이지의 내용을 조사하고 있어요. 숙소 모두 다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에이전트를 플랫폼에 맞춰서 만들어 줬거든요. 야놀자도 동일하게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클론을 해서 야놀자용 에이전트를 만들었고요. 자, 야놀자의 대부분의 지침들은 동일할 텐데요. 야놀자 검색 페이지나 상세 페이지의 구조만 다르니까 그 구조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따로 정해줬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자, 이렇게 이 각각 만든 이 에이전트를 숙소 가격 비교 중앙 에이전트를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야놀자 에이전트 2라고 여기어때 에이전트 2를 각각 서브 워크플로우로 만들어서 그 서브 워크플로우 2를 여기에 연결을 해줍니다. 역시 모델은 GPT-4.5를 사용했고요. 심플 메모리를 연결을 해서 이 에이전트가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 프롬프트를 갖고 있어요. 너는 숙소 플랫폼에 숙소의 객실 정보랑 가격 정보를 조회해서 가격 비교를 해주는 전문가라고 역할을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의 요청에 따라 지침을 수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호텔명, 체크인, 체크아웃 날짜, 인원수 정보 중에 사용자가 주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다시 질문을 해라. 이렇게 해서 대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고요. 세부 지침을 또 쥐어주는 거죠. 야놀자 에이전트 툴, 여기어때 에이전트 툴을 통해서 각 플랫폼별 숙소 가격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조사한 정보를 바탕으로 종합해서 가격을 비교해주고 더 나은 선택을 추천해줘라.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라. 라고 지침을 줬습니다. 예약이 마감된 경우에는 마감되지 않은 곳의 가격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추천해줘라. 둘 다 마감된 경우는 숙소와 객실의 일반 정보만 주고 마감되었다고 알려줄 수 있도록 지침을 줬습니다. 자, 이렇게 에이전트를 만들고 이 에이전트를 돌리면 이제 가격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비치 남해에 이번에는 2명을 묵을 수 있도록 객실 가격 정보를 비교해달라고 지침을 좀 바꿨습니다. 에이전트가 동작을 하고요. 이제 LLM이 작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 에이전트 2를 각각 돌리고 있죠. 서브 워크플로우의 동작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동작을 하고 있어요. 야놀자도 동작하는지를 볼게요. 네, 야놀자도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 툴이 각각 동작을 할 거고요. 동작하는 동안 에어탑에 가서 서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개가 지금 각각이 여기어때랑 여기는 야놀자이고요. 요거는 제가 따로 돌리고 있는 다른 브라우저입니다. 네, 결과가 야놀자는 벌써 나왔어요. 네, 야놀자에 대한 결과값이 좀 이렇게 옆에 아웃풋이 들어왔습니다. 예약이 마감됐다고 하네요. 역시 야놀자도 예약이 마감된 것 같아요. 예, 여기어때도 끝났습니다. 끝나서 이제 마지막에 총 정리를 하고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있죠. 내용을 볼까요? 야놀자랑 여기어때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객실들이 모두 매진이 됐다 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그리고 야놀자는 매진이 되었어도 각 객실에 해당 가격 정보를 노출을 하고 있거든요. 가격 정보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어때 플랫폼도 모두 예약이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이 호텔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날짜들을 확인을 해서 문의를 하면 도와주겠다고 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저희가 가격 비교 에이전트를 멀티 에이전트를 구성을 해서 만들어 봤고요. 그 바탕에 에어탑 원격 브라우징 도구를 사용해서 이 숙소 가격 비교 멀티 에이전트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결과가 굉장히 신기하네요. 앞으로 더 유용한 툴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자동화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떠오르시지 않으세요? 주식 차트 분석, 부동산 상권 분석, 쇼핑 자동화 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만의 자동화된 비서를 더 다양하게 만들어 보세요.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릴 겁니다. 제가 에어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프로필 저장 기능이었어요.
로그인이나 각종 인증을 저장해두고 인증 문제 때문에 자동화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을 해결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놀라운 기능이에요. 하지만 에어탑은 아직 한계도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클릭과 스크롤을 최대한 배제했는데요. 이유는 아직은 복잡한 사이트에서는 클릭과 스크롤 컨트롤이 쉽지는 않았어요. 모두 코드가 아닌 프롬프트로만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연습이 덜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LLM을 이용해서 웹문서 파싱을 하기 때문에 속도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럴 땐 셀렉터로 지정하는 방식을 함께 제공해 준다면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웹문서에 숨어있는 다양한 속성값들을 더 세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점점 더 업데이트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웹브라우징 자동화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많이 의견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동기부여가 되고요. 여러분들께 인사이트가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